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투자 전략입니다. 요즘 AI 챗봇인 챗GPT가 열풍입니다. 매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챗GPT를 좀 보려고 하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잖아요. 챗GPT랑 반도체랑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반도체의 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돌더라고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먼저 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챗GPT라는 거는 결국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서버의 이제 그 출하량 증가, 그다음에 서버 안에 들어가는 D램 같은 반도체의 탑재량 증가, 이제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챗GPT와 같은 챗봇 그런 수요 성장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최신 최고 성능 GPU의 수요가 대략 한 1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GPU 안에는 HBM이라고 하는 그런 그 D램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용량의 빠른 속도를 가진 그런 그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GPU가 10% 정도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도 한 10% 정도는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서버 깔려 있는 중에 이 챗GPT가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체 그 D램 수요에서 서버가 가져가는 비중이 한 30% 중후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투자들은 보통 빅테크 업체들이 하는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올해 빅테크 업체들의 설비 투자액이 증가율이 작년에 12%에서 올해 한 7% 정도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러한 빅테크 업체들의 그 투자가 좀 늘어나는 시기, 내년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챗GPT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장에서 관련 업계 일하신 지 20년이 지금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골수로 반도체를 사랑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2001년에 버블닷컴.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업황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좀 그렇게 개선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감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감사는 그동안은 뭐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상당히 이제 완고한 그런 그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많은 회사들이 뭐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은 30%, 그다음에 마이크론 20%, 하이닉스도 그에 준하는 그런 감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본격적인 감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1분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분기부터 본격화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생산 증가율, 출하 증가율은 조금 하향되고, 반면에 이제 수요가 이제 문제인데, 수요는 저는 본격적으로는 올해 4분기부터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선행 지표들, 예를 들면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 이런 경기 선행 지표와 반도체 업황 간의 관계를 보면 반도체 업황이 이런 경기 선행 지표를 대략 6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경기 선행 지표는 돌아선 것도 있고요. 네. 올해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게 되면 상당수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개월 후면은 4분기,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수요도 이제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감산 효과, 그리고 올해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신규 생산 설비 증가도 거의 없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생산 공급은 상당히 이제 축소가 가면 갈수록 되고, 수요는 올해 4분기부터 이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업황이
생산 증가율이 내년에도 높을 이유가 없는 게 올해 설비 투자를 워낙 적게 하다 보니까 신규 생산 설비 증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수요가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급이 다시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도체 고객사들도 다 알게 되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러면 고객사들이 지금 재고가 많은 게 문제인데 네. 그 고객사들의 재고가 정상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제 생각에는 그게 올해 3분기, 4분기 나타날 거고 고객사들은 다시 향후의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재고를 다시 굉장히 빨리 이제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의 회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바닥이라고 말씀하신 장비 쪽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해볼 여지가 있을까요? 투자해볼 만 할까요? 반도체 소부장주의 네. 그 실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 회사들의 그 설비 투자액이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액을 늘리려고 하면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과 실적을 제가 아까 경기 선행 지표들이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얘기는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또 설비 투자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도 나중 가면 좋아진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와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는 항상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특별히 많이 빠진 네. 그런 회사들 중에서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빠지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나빠질 건데. 그나마 견조한 회사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그 실적의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고르셔서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적절한 투자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적절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다만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좀 덜 부진했던, 덜 빠졌던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희 종목 이야기 이미 시작을 좀 했는데요. 더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해보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등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 반등과 함께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가면 정말 좋겠지만 연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반등에 함께 동참할 것으로 보십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가는 그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ISM 제조업 지수나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업황 지표 중에서는 중국의 IT 전년 동기 대비 수요 증감률 네. 이런 지표들이랑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항상 같이 갑니다. 시기상으로도 같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정도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그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선다 그러면 그거는 반도체 주가가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말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 다시 잠깐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야말로 미국의 그 금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특히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보통 한 2년 이상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벌써 22개월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정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한 3월, 4월경 그때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최근에 코로나19의 악영향이 굉장히 많이 완화되면서 지금 중국의 그 IT 수요 증감률도 지금 중국 사람들의 그 저축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돈을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도 완화되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4월경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국 사람도 나가서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지표들이 주가랑 동행하는 지표들이 그 즈음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았을 거고 지금은 그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런 조정이 나오면 그게 거의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반도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가 내릴 때는 그때마다 조금씩 저점 매수하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는데 이게 단기 조정에 불과하고 이게 오히려 매수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거의 47%나 빠졌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배수라는 그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싸냐 비싸냐 판단하는 그런 그 조건이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저점 배수 근처 이하로 내려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상태고 여전히 그 과거의 역사적인 위치로 보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결국 경기 선행지수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가기 때문에 이 함께 가는 길목에서 추세적 상승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것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조정이 있어도 너무 우려하지 말자. 저희가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이 공급 조절에 있어서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와요. 뭐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포함이 될지도 궁금하고 왜 여기에 삼성전자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 이유는 올해 설비 투자액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4% 감소하고요. 네. 큰 폭의 감소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한 40% 정도 설비 투자액을 올해 줄입니다. 그 얘긴즉슨 향후에 업황이 좋아질 때 그에 대한 대비가 이 정도나 설비 투자액이 감소할 경우에 잘 되겠느냐, 약간 그런 그 우려를 가질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설비 투자액이 작년이랑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때 삼성전자가 좀 더 그 추라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준비가 좀 잘 돼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견해예요. 물론 이제 그 얘기도 맞는데 반면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생산 설비를 올해 늘리진 않지만 네. 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1B 나노 공정 D램이나 또는 238단 3D 낸드 이런 그 양산을 위한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내년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크게 뭐 주가가 안 좋을 거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저점 매수 기회인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작두를 타야만 아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기 선행 지표 중에 글로벌 유동성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이미 바닥을 찍고 3개월 네. 올랐다. 그 얘기는 그거랑 동행하는 반도체 주가도 이미 전 저점으로 이번 하락 사이클의 최저점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아직은 돌아서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한 2월, 3월경에 약간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또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뭐 하락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3%씩 빠지고 맞아요. 한 지난 이틀간도 주가가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는 그런 기간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조금씩 저점 매수를 분할해서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추세적으로 오를 때 굉장히 주가를 미리 싸게 사놓는 그런 그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종가를 얼마 형성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 있다. 개장 방송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제.
근데 이렇게 좀 대장주들이 빠지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사실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안함보다는 좀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주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반도체주 안에서 좀 꼽아보고 싶고요. 종목 선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목 선별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종목,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랑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좋은 회사들을 선별을 하셔야 상대적으로 상대 수익률이 더 좋겠죠. 네. 그런 회사를 선별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그런 주식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그 주당 가치, EPS나 BPS 같은 주당 가치에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더 높아질 회사, 그 다음에 주당 가치가 더 높아질 회사를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내년에 올해는 뭐 실적이 다들 나빠질 건데 내년에 예를 들면은 장비 국산에 성공한다든지 신장비가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 이후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든지 네. 이제 그런 그 특별한 그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선별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주당 가치가 높은 회사를 선별하시는 거고 또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높은 배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많이 빠진 회사들 중에서 네. 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 같은 걸 참조하셔서 내년에 실적이 가장 좋아질 회사. 내년 실적이요. 그렇죠. 예, 올해는 실적들이 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회사를 그 중에서 고르셔가지고 그런 회사들 위주로 지금 저점 매수를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별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주당 가치가 높은 회사를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 이제 올해는 이미 저희가 실적이 좀 예고가 돼 있는 이미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좀 길게 보고 먼 가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반도체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